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자문 요청하는 이메일 같은 게 왔는데, 고객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직원분이 산전 후 휴가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 이만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연차 있잖아요.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 그 관련해서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자문 의뢰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 회사의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뭔가 시각의 차원에서의 관점과 그 이렇게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 그게 참 힘든데, 근데 그런 생산성 문제를 완전히 떠나서 그냥 애를 갖고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일을 그냥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그 출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상상이 좀 안 되고. 근데 아침에 출근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진짜 막 지하철이나 늘 이용하던 그 교통수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네. 출퇴근을 할 거잖아요. 네. 그 이용수단이 특히나 서울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잘 되어 있지만 너무 힘들죠. 그쵸? 예, 임산부석도 이용하는 있고 것 자체가. 하지만 그분을 뭐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출퇴근을 시키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출근하기도 사실은 막 쉽지 않은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제 몸 자체도 원래랑 다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어지럽고 뭐 약간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은 낳고 나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데, 일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내 커리어를 계속 관리하면서 동시에 집안에서는 애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 제가 사실은 뭐 로펌 다니면 로펌이 그런 의미에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굉장히 열악하죠. 네, 우리 로펌 말고. 네, 우리 로펌 그냥 열악하죠. 네, 우리 로펌 말고요. 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워낙 사람도 더 많고 이러니까 진짜로 이제 막 출산하는 경우도 덜어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는 선배들은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왜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막 누구는 뭐 그 서면 쓰다가 집에 가서 뭐 애들 뭐 준비물 딱 챙겨놓고 다시 와서 서면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아침밥 준비하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신화라든지, 뭐 정말 라스트 미니까지 참다가 아기 낳으러 갔다. 네, 막 뭐. 그런 게 마치 뭐 엄청 네, 철인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처럼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자체로 이제 또 하나의 뭔가 구속이나 제한이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게 표준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네. 강요하는 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너무 좀 비인간적이고 부당하다 이런 생각도 또 가끔 들었고. 맞아, 저도 그런 거를 되게 뭔가 미담 사례? 뭔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롤모델로 제시하는 거는 저도 그다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그냥 좋은 것 같고, 그걸 뭐 완전히 신체를 거스르는 극단적인 활동을 이꼴 모범적인 사회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참 항상 답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그게 그렇게 하는 선배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해서 다른 후배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 커리어도 있고, 맞아요. 내가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건데, 그거를 또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참 줄다리기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훨씬 더 우월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사회나 조직이 이제 강요하는 거는 뭐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솔직히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그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고 이 사람도 자기 커리어를 챙겼으니까 그게 그냥 뭐 조직에서 약간 모범 사례처럼 말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서면 쓰다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과연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자체는 참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직전까지 정말 보통 왜 우리나라 그 출산 휴가라고 하는 그 기간을 아기 낳고 나서 최대한 많이 그거를 가지려고 최대한
그 출산일 직전까지 출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많이, 그런 예, 경우가. 그렇죠. 예, 예. 사실 보는 내가 되게 위태할 정도로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저는 지금 강아지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기를 출산하고 뭐 이렇게 육아하면서 다니는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다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 요새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네요. 이번 분기에 0.6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야. 근데 그게 약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과도기랄까? 그래서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회사가 이 사이의 가치에서 뭔가 고민되고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어떤 모성과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대세로 거의 굳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회사는 이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의 증가로 네. 뭐 이어지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운영의 묘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좀 그냥 비극,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비극일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이제 자문 요청을 받거나 할 때 좀 마음 아프달까? 그러니까 그때 되게 이게 좀 내가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참 공감의 영역이 좀 다른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로 이제 회사 사이드에서 자문 요청을 받으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 입장도 당연히 이해는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뭐 우리 회사 동료들도 그렇고 개개인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좀 씁쓸한 면도 있고 그런 게,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단독 책임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로서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입장에 그렇죠. 내몰리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죠.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나 좀 구조적으로 좀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좀 얘기가 무겁게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네. 법이 굉장히 엄격해질수록 어찌 보면은 기업은 채용 자체에 되게 보수적인 문을 입장으로 닫을 갈 수밖에 없는. 수가 네. 있고, 그쵸 그쵸.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럴 수 있으니까 쉽진 않은데, 그 사회적 합의를 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좀 너무 무겁고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는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건 맞는 거죠. 출산이 너무 낮다 예. 지금.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사회적 문제와 개인으로서의 가치관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구나, 우리나라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네라는 뭔가 문제의식은 많이 공유가 되기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도, 근데 내가 좀 그거를 개선하기에는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컨텍스트가 아니라도 내가 굳이 나의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 과연 이게 뭐 문제의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컨센서스가 있는지가 네. 전 약간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있다고 한데 그게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경우에 따라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IMF 때 나라에 외환이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근무이라도 해봅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적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화되지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당장 저는 뭐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누가 저한테 나 꼭 결혼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보면 자기 고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네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누구나 답을 할 테니까. 그렇죠. 예, 저만 해도 그렇게 답을 할 것 같고 다 누구나 그렇게 답을 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됐을 때 더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아기 낳고 이런 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을 때가 더 이제 행동이 감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컨센서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결혼을 하고 누구나 애를 낳고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출산율의 문제가 고민할 것 없이 해결되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게 조금 사회적인 책임의 영역이라고 좀 모두가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조금 당연히 뭐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당연히 이제 이게 좀 그래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다를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그렇죠. 조금 그렇죠. 추상적인 얘기지만 좀 그게 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근데 사실 그런 좀 사회적 합의가 동떨어져서 그냥 산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한 목소리로 통합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뭐 조금 더 이렇게 각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너무 늦지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 저기 얼마 전에 사랑으로라는 아파트를 짓는 부영그룹에서 회장님이 출산하면 1억씩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별로 산재되어 있는 베네핏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 꼭 출산율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량적인 목표치를 놓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 낳고 기르는 게 행복한 사회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건데 너가 숙명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들이 그냥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면 쓰다가 애 낳으러 가고 이런 일은 좀 없어요. 그 정말 근절되어야 되는 학생. 애는 그냥 좀 건강하게 잘 낳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